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쌤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고퀄리티 토익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시점이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추석 동안에 이 길고 긴 연휴 동안에 우리가 또 토익 공부를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아주 고퀄리티 컨텐츠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최신 경향 논란 문제 총정리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흔히 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논란 문제 총정리가 아니라 오늘은 좀 더 깊게 아주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좀 모자란 포인트들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바로 시작해 보시죠. 자, 그럼 문제 풀어 보실까요? 찾으셨습니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BCD 중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르셨나요? 아마 이거 오답 알면은 굉장히 그럴듯 하실 텐데요. 자, 정답 체크해 드리자면 바로 이것이었죠. 이 A instead of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골랐던 오답이고요. 그리고 정답은 prior to 뭐뭐 하기 전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또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적어둘게요. 자, 그럼 빈칸 자리에 우리가 now 대시라던가 on behalf of라던가 아니면 instead of 이것들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되는 전치사 접속사 문제고요. 빈칸 뒤에 your purchase of our used car 이라고 주어 동사가 없기 때문에 접속사인 be는 가장 먼저 소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대수로 끝나면 다 접속사니까요. 문제는 이제 instead 뭐뭐를 대신해서 on behalf of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prior to 뭐뭐 하기 전에 라는 거를 이제 또 해석을 해 보시자면 앞에 문제를 thoroughly read the contract 이 부분을 보자면 contract이 계약서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철저하게 읽어야 된다. stating terms and condition 요 stating부터 condition까지는 뒤에서 앞에 있는 contract을 수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약관을 설명하는 계약서를 아주 철저하게 읽어야 된다. 우리의 중고 자동차를 너의 구매 빈칸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아마 여러분들이 왠지 아마도 차를 구매하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D를 고르신 분이 있다면 잘하셨습니다. 자, 근데 instead of를 고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차 사는 거 대신에 그냥 계약서 읽으라고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네, 안 됩니다. 그래서 instead of는 무엇을 대신하여 라는 뜻이라서 여기서 문맥상 맞지 않고요. 제가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자, in lieu of에다가 별표 해두실까요? 이것도 역시나 무엇을 대신해서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instead of 보다는 좀 더 격식적인 표현입니다. 이 토익이 비즈니스 잉글리시라서 굉장히 격식 따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instead of와 in lieu of 같은 뜻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고요. 자, on behalf of라는 것과 그 다음에 instead of를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될 때도 있어요. 이 on behalf of는 누구누구를 대신하여 방금 제가 얘기한 누구누구를 이라는 거 잘 들으셨나요? instead of는 어떤 물건 따위를 대리하여 아니면 어떤 사건을 대리하여 대신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on behalf of는 사람을 대리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n behalf of our company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혹은 우리 회사를 대신하여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instead of와 on behalf of 둘 다 그냥 대신하여 라고 외우지 마시고 뒤에 오는 목적어가 어떤 것과 같이 오는지를 매칭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 1번에서 어휘 정리할 거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어휘 정리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들어서 토익이 뭘로 장난을 많이 쳐? 바로 이 어휘로 정말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휘와 관련된 거 반드시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terms and conditions라는 단어는 항상 여기까지를 하나의 단어로 여러분들이 취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약관, 거래 조건 등등으로서 계약서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내용들이죠. 이 state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일단 state가 명사로서는 상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형용사로서 쓰이면 국가의, 국영의 라는 뜻이라서 state education이라고 하면 공교육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state가 동사로서 쓰이면 언급하다, 명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급하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VN이라고 제가 써놨죠? 능동으로 주로 쓰이고요. 명시되어 있다라고 쓸 때는 수동 BPP로 많이 쓰인다라고 제가 어형까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자, instead of는 무엇 대신에, 그 다음에 now that 뭐뭐이므로, 뭐 used to나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단어가 바로 이 purchase라는 단어가 되겠어요. 자, 이 purchase라는 단어가 워낙 또 품사가 많아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심지어 명사할 때 가산도 되고 불가산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픈 녀석이에요. 이 purchase 동사로서는 구매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타동사로서 쓰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늘 사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purchase 물건, 이 물건을 구매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from이 들어가면 거래처 혹은 구입처가 나오게 되겠어요. 자, purchase가 명사로 쓸 경우에는 가산도 되고 불가산도 되고요. 언제 가산이냐면 구입한 물건이라는 뜻일 때, 그러니까 제품이라는 뜻일 때 우리가 물건은 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산. How do you wish to pay for your purchase? Make a purchase.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여기 S가 빠졌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다, 구매한 물품이라고 할 때 물건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는 가산입니다. 반면 구매, 그러니까 물건은 사는 행동이라고 나올 때는 가산도 되고 불가산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purchase라는 단어 좀 디테일하게 보고 다음번에 purchase라는 단어가 시험에 나와도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갈게요. 지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Go! 정답 고르셨나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막 답을 찾아서 막 이렇게 막 헤매였던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됐을 때 말이 많았던 것이 이게 정답 이 좀 아리까리했다. 그래서 A를 굉장히 많이 고르셨습니다. 그래서 beyond가 오답이라서 제가 별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선택했던 오답이 바로 beyond가 되겠고요. 그때 정답은 against. 우리가 이 against라는 전치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지 못해서 아마 이때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against라는 전치사 옆에다가 정리해 두자면, 자, 일단 어디에 반대하여, 반하여라는 뜻, 그 다음에 어디에 대비하여 또는 비교하여 라는 뜻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against의 뜻을 그냥 하나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플러스 우리가 against라는 것과 함께 가는 동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compete against, 누구누구에 대항하여 경쟁하다 라던가 lean against, 어디에 세워두다 라는 말, 이렇게 against와 함께 가는 동사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어요. 자, 제가 아까 이 beyond라는 거 되게 많이 선택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유가 있는 오답들이에요. 이 beyond 선택하신 분들하고 나중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봤더니, 아니 compare 비욘드 같이 가는 거 어디서 많이 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방금 선택했던, 풀어봤던 문제들은 일단 choose, 선택하다라는 동사죠. 다음 annual tuition, 연간 등록금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cceptance rate는 경쟁률, 그리고 national average는 전국 평균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compare이라는 동사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왜냐면 compare가 비교하다라고만 알고 계시는데요. 토익에 비교하고 하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필적하다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쓰냐면 타동사일 때, VN 구조일 때 compare A,
with B. A랑 B를 비교하다. compare A and B. compare A to B. 자, 전치사 잘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compare 뒤에 목적어가 등장할 때 이럴 때는 비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비교의 대상을 굳이 나열하고 싶을 때는 with나 and나 to 등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compare가 일형식의 동사로서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이 V 구조로 나오면 그때는 필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compare with 라고 혹은 compare to 라고 목적어 없이 바로 전치사를 붙이고 다녀요. No city can compare with Seoul. 서울과 견줄 만한 도시는 없다. 이런 문장이죠. 그래서 견줄 만한 그러니까 필적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수거라고 나와 있는 데다가 별표 치실까요? beyond compare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러면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이런 뜻입니다. without compare 역시나 비교 불가의, 견줄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compare 보고 이거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beyond 고르시는 분들이 나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근데 beyond compare처럼 compare의 앞에 빈칸이 있었으면 뭐 beyond도 될 수가 있었겠지만 아까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에서 구조상 우리는 절대 beyond가 compare 앞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비교하여 라는 against를 골라야 됐던 그런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쉽지 않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여러분들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풀어보시죠. 자, 다 고르셨나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하면 네가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면 어드미션 빈칸을 지불해라. 우리 수영장을 쓰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드미션 빈칸 넣으려고 봤는데 fee, income, salary, money 모두 무엇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명사가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트레디셔널한 문제 팁이죠. 자, 정답은 바로 A, fee였고요. 오답은 바로 D, money였고요. 그래서 admission fee라고 하면 입장료라는 단어를 완성하시는 문제였습니다. 뭐 income이라던가 salary를 고르신 분이 계신 건 아닌가 조금 걱정은 되네요. 자, 이래서 이게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뭘 정리해야 되냐? 토익에 돈과 관련된 명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처럼 분명 돈과 관련된 명사인데 비스무리한 느낌의 단어들이 여러 개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단어 정리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모두 토익에 등장하는 단어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보시면 제가 만약 슬라이드가 하나가 더 있었으면은 더 많이 쓸 수도 있었던 그런 단어들이죠. 자, 3번과 관련된 단어 정리. 일단 register 어디에 등록하다라는 뜻이고 register for 이라고 하면 어디에 등록하다. register가 일형식이기 때문에 전치사 for와 즐겨 함께 다닙니다. 자, 토익에 자주 나오는 돈과 관련된 명사라고 나왔는데요. 토익이 원래 비즈니스잖아. 비즈니스는 뭐야?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돈과 관련된 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income이라는 단어. 아까 우리가 income이라는 단어가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얘기할 때 income tax가 어쩌고 저쩌고 소득세가 어쩌고 저쩌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income은 바로 이 소득이라는 뜻. 자, money는 돈, 그러니까 화폐라는 뜻인데요. 이게 불가산 명사예요. 우리 money는 불가산. 다른 것들은 가산이지만 money는 불가산이고요. 그 다음에 fee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 수수료나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fee라고 합니다. registration fee, 그래서 등록비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charge라고 하면 뭔가 부과하는 듯한 비용, 금액인데요. 시간이나 서비스나 노력 등의 대가로 청구되는 돈을 우리가 charge, 뭔가 부과하는 느낌이고요. 다음 price라는 단어는 바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붙여지는 가격을 우리가 price라고 하죠. 자, fare이라는 단어는 요금인데 무슨 요금?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내는 요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ferry 같은 거 타고 나서 내는 돈을 ferry에 대한 fare라고 얘기를 하죠.
rate는 서비스나 물건의 사용이나 대여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나 대여. 그래서 우리가 호텔 룸 rate이라고 얘기하죠. 룸을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다음 expense는 우리가 지출되는 비용을 우리가 expense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ticket. 티켓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티켓이 아니고 이거는 딱지에 딱지. 근데 어떤 딱지? 위반. 그러니까 특히나 교통과 관련된 위반을 했을 때 티켓이 되죠. 근데 이 티켓이 명사로서도 쓸 수도 있고 동사로서도 위반에 대해서 벌금이 부과되다라는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모두 토익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parking ticket이라고 하면은 주차 위반 딱지를 얘기를 합니다. 다음 디스카운트 할인인 거 아시죠? 네, 할인. You offer you a discount라는 예문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디스카운트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무조건 가상이에요. 그래서 offer you a discount라고 제가 적어놨죠. 자, refund는 환불입니다. 아시죠? 환불은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돌려주고 그 돈을 다시 받는 것을 우리가 refund라고 하고요. 자, rebate라고 나와 있는 거 환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토익에 rebate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뭔가 rebate라 그러면 신문 읽으면 되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rebate는 사실 환불받는 하나의 종류인데요. 아까 refund와는 다르게 여러분들 토익 환급반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도 지금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환급반 목표 달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환급반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구매하고 돈을 낸다.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면 일정한 금액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리베이트는 내가 어떤 금액을 지불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돌려주지 않고 약속된 금액을 부분적으로 환급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주로 영수증을 어디로 보내면 리베이트를 얼마를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많이 디스카운트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다음 interest라고 하면 관심이란 뜻도 있지만 이게 대출, 이자나 금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토익은 비즈니스 잉글리시니까 돈 빌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자하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하죠. Pay interest on a loan. 그래서 대출에 대한 금리를, 이자를 pay, 지불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최근에 출제됐던 토익 포인트들을 콕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제가 핵심만 전달해 드렸는데요. 요즘 토익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 모두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석 연휴 동안 토익 단어 많이 외우면 다음 시험 더 잘 칠 수 있겠지? 그럼 난 간다. 안녕.